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뭘 해도 의욕이 나지 않고 만성적인 편두통 때문에 괴롭고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아도 요통이 낫질 않고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요?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과 혈관의 노화, 특히 모세혈관의 소멸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거의 모든 질병을 품은 시한폭탄이 되고 맙니다. 잠깐, 20대라 괜찮다고요? 그럴 리가요. 혈관의 99%를 차지하는 모세혈관은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행인 것은 나빠진, 사라진 모세혈관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멀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이 책에는 소멸된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식사법, 운동법, 지압법 등 쉽게 실천 가능한 68가지의 꿀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방법 중 단 몇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옮기는 관이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맥은 혈액을 심장에서 몸이 각 부위로 옮기는 주요 혈관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옮긴다. 반대로 정맥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을 옮기는 혈관으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옮긴다. 모세혈관은 이 둘을 잇는 그물 모양의 가는 혈관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영양소와 노폐물을 교환한다. 모세혈관은 안지름이 0.01mm 정도라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지만 모든 모세혈관을 이어붙이면 약 9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가 된다. 면적으로 따지면 몸속에서 가장 넓은 장기인 셈이다. 이처럼 전신에 넓게 펼쳐져 있는 만큼 인간의 생명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의학에서는 동맥이나 정맥보다 모세혈관을 주목하고 있다. 모세혈관의 기능이 나빠지면 냉증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생활습관병, 즉 안 좋은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까지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모세혈관이 노화되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머릿속 감소, 탈모, 흰머리, 두통, 현기증, 이명, 나른함, 초조함, 불면증, 우울증, 기미, 주름, 칙칙함, 건조한 피부, 다크서클, 처짐, 여드름, 안구건조, 충혈, 눈이 침침함, 입이 마름, 구취, 목결림, 어깨결림, 등결림, 위통, 더부룩함, 복부팽만, 변비, 치질, 요통, 빈뇨증, 생리통, 월경전 증후군, 지방이 굳어서 생기는 셀룰라이트, 붓기, 떨림, 멍이 잘듦, 소종냉증, 무릎 통증, 발바닥 저림,
발톱이 부서짐, 각질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의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혈액의 양을 늘리고 탁해진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해서 혈류를 좋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세혈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늘릴 수 있으므로 다음 4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1.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씨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싶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3.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4. 몸과 마음이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손끝, 발끝까지 온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효과 1.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기관의 혈류가 좋아진다. 2. 내장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진다. 3.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따뜻한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 1. 주전자에 물을 넣고 팔팔 끓인다. 2. 약불로 15분 동안 더 끓인다. 3. 상온에서 50도씨 정도까지 식힌다. 반드시 차가운 물을 섞어서 식히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식혀야 한다.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다. 식전이든 식후든 언제 마셔도 상관없다. 333 입욕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 효과 1. 단시간에 확실히 몸이 따뜻해진다. 2. 칼로리 소비량은 30분 동안 조깅을 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최적이다. 3. 쓸데없는 피지나 땀이 배출되어 디톡스 효과가 있다. 윤기 있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귀찮다는 이유로 샤워만 하다 보면 냉증이 점점 심해진다.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보자. 333 입욕법을 추천한다. 한번 해보면 그 효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42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3분 동안 어깨까지 몸을 담근다. 그리고 욕조에서 나와서 3분 동안 몸을 씻는다. 그리고 다시 따뜻한 물에 3분 동안 어깨까지 몸을 담근다. 욕조에서 나와서 3분 동안 머리를 감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3분 동안 몸을 담근다. 이것이 333 입욕법이다. 3분씩 3번 욕조에 들어가면 단 9분만 욕조에 몸을 담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속까지 확실히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다. 땀이 많이 나오므로 디톡스 효과가 있고 노폐물이 빠져나가 피부도 보들보들해진다. 단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입욕 후에는 보습에 신경 쓰자. 엉치뼈 위에 손난로를 붙인다. 효과 1. 내장기관과 연결되는 신경이 활발해져서 온몸의 혈류가 좋아진다. 2. 몸이 안쪽부터 따뜻해지므로 기초 체온이 올라가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요통, 어깨 결림, 권태감이 개선되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된다. 엉치뼈를 따뜻하게 하면 하반신의 고민이 해결된다. 엉치뼈는 골반이 중앙 부근에서 있으면서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과 이어지는 삼각형의 뼈다. 엉치뼈에는 8개의 구멍이 있고 그곳에서 내장기관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나온다. 따라서 엉치뼈가 차가우면 그 신경들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각종 증상이 생긴다. 엉치뼈를 따뜻하게 하면 내장기관으로 이어진 신경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엉덩이 주변 전체가 따뜻해져서 혈류가 증가한다. 하반신의 붓기, 어깨 결림, 권태감 등이 개선되는 등 유익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요통에 즉효가 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엉치뼈 부분이 덮이도록 속옷 뒤에 손난로를 붙이기만 하면 되므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다. 엉치뼈에 손난로나 핫팩을 붙이는 방법. 작은 핫팩을 붙일 때 엉치뼈의 역삼각 모양의 좌우 모서리를 덮도록 작은 핫팩 2개를 세로로 붙인다. 큰 핫팩인 경우 엉치뼈가 충분히 덮이도록 엉덩이가 갈라지는 곳까지 가로로 붙인다. 손으로 1분 동안 눈을 덮는다. 효과 1. 눈 주변의 혈류가 좋아져서 다크서클이 개선된다. 2. 안구 건조의 예방과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3. 눈꺼풀의 붓기를 빼줘 눈이 선명해진다. 눈이 피로하면 눈 주변의 혈류가 나빠지고 눈꺼풀이 부을 뿐만 아니라 다크서클, 안구 건조증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 눈의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손바닥으로 눈 전체를 덮어서 눈두덩이를 따뜻하게 한다. 눈이 피로하게 느껴질 때 해주면 효과적이다. 자주 해도 좋다. 특히 취침 전에 눈을 따뜻하게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므로 추천한다. 눈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샤워할 때 샤워기로 눈 주위에 따뜻한 물을 뿌린다. 42도씨 정도의 약간 따뜻한 물을 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주변에 5에서 6분 동안 뿌려주면 샤워기의 수압이 더해져 눈가의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단, 눈이 다치지 않도록 샤워기의 수압을 너무 강하지 않게 조절하고 반드시 눈을 감고 하자. 따뜻한 아이 마스크를 대고 잠을 잔다. 자기 전에 따뜻한 아이 마스크를 대고 자면 눈의 혈류가 개선됨은 물론이고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다. 페트병으로 목을 따뜻하게 한다. 효과 1.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간이 활성화된다. 심장병, 뇌경색을 예방하고 무릎 통증, 류머티즘 등을 완화한다. 2. 목의 근육이 풀려서 틀어진 부분이 바로잡히고 얼굴이 작아진다. 목을 따뜻하게 해서 목 주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굳어지고 결린 증상이 완화됨은 물론 뇌경색 예방이나 고혈압, 관절 통증, 변비에 이르기까지 몸이 온갖 증상이 개선된다. 그 이유는 경추가 전신 건강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추는 잘 변형되는 부위로 알려져 있는데 목을 따뜻하게 하면 비뚤어진 경추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비뚤어진 경추가 제자리를 찾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기 때문에 뇌의 중추신경을 담당하는 뇌간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뇌간의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병과 뇌경색을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자가 치유력이 높아지므로 온갖 불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페트병을 이용해 목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추천, 고혈압, 틀어짐, 불면증, 관절통, 변비. 방법 1. 따뜻한 페트병을 만든다. 내열 페트병에 50에서 60도씨 정도의 물을 넣고 뚜껑을 꽉 닫는다. 2. 후두부에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곳에 페트병을 댄다. 따뜻한 페트병을 대고 천천히 누르면서 그대로 3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힘을 뺀다. 3. 중앙에서 귀 뒤쪽을 향해 굴린다. 오른쪽 귀 뒤로 이동해서 천천히 누르면서 3초간 유지한다. 천천히 힘을 뺀다. 반대쪽도 똑같이 한다. 오른쪽과 왼쪽을 각각 3초씩 누르는 것을 3분 동안 반복한다. 보호대로 종아리를 따뜻하게 한다. 효과 1. 발이 혈류가 좋아지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2. 하반신에 모인 림프의 순환이 좋아져서 만성적인 붓기가 개선된다.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도 있다. 3. 붓기가 빠져서 발이 상쾌해진다. 코끼리처럼 부은 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종아리를 따뜻하게 하기만 해도 온몸의 혈류가 개선된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다. 왜 발이 아니라 종아리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이다. 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아리는 심장에서 운반되어 온 혈액을 발끝을 향해 펌프처럼 밀어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아리 근육을 통해서 말이다. 그래서 종아리가 차가워지면 그런 펌핑 기능이 떨어지므로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또한 종아리의 냉증은 혈류만이 아니라 림프의 순환도 정체시킨다. 그러면 림프가 하반신에 쌓여서 다리가 붓는다. 이런 증상을 개선하려면 종아리에 보호대를 착용해서 따뜻하게 해주거나 자주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종아리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 쉽게 구할 수 있는 레그워머를 착용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종아리 보호대나 레그워머 등으로 종아리 전체를 감싸기만 해도 된다. 레그워머를 한 채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매일 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혈액을 밀어주는 펌핑 기능이 정상화된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생강을 익혀 먹는다. 효과 1. 생강을 가열하면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이 생강 오일로 바뀌어 몸을 안쪽부터 더 따뜻하게 해준다. 2. 온몸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과 결림이 개선된다. 3. 신진대사가 좋아져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생강은 예로부터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대사를 높이고 냉증, 고혈압 등 다양한 증상을 개선해준다. 생강은 가열하거나 건조시키면 유효 성분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생강에 포함된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은 가열하거나 건조하면 생강 오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생강 오일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효과가 더 좋다. 따뜻한 코코아나 홍차에 넣으면 매일 섭취하기 쉬워지므로 시도해보자. 한편 100도씨 이상으로 익히면 생강 오일이 사라지므로 프라이팬 등에서 직접 볶을 때는 최대한 마지막에 넣자. 익힌 생강 만드는 법. 추천. 냉증, 고혈압, 어깨 결림, 다이어트, 거친 피부. 방법 1. 생강에 물을 붓는다. 생강을 슬라이스하거나 굵게 다진 후 그릇에 담고 생강이 잠길 정도만 물을 붓는다. 2.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한다. 생강이 담긴 그릇을 랩으로 씌운 뒤 전자레인지에서 500W 기준 3, 4분 동안 가열한다. 꺼내어 식힌 후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면 된다. 매일 흑초를 마신다. 효과 1. 흑초에 포함된 아미노산이 혈액을 맑게 해준다. 2. 구연산의 힘으로 피로를 해소한다. 3. 아미노산과 구연산이 함께 힘을 발휘하여 지방을 연소한다.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다.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흑초가 가장 효과적이다. 흑초는 보통 2년 이상 장기간 숙성시키는데 그때 아미노산과 미네랄 같은 유효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식초에 비해 유효 성분이 몇 배나 더 많다. 하루 30ml 정도를 따뜻한 물에 섞어서 마시자.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흑초의 초산 성분 때문에 소화기관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10배 정도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물에 섞었을 때 산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꿀이나 우유를 첨가하면 마시기 편해진다. 좋아하는 해초에 적당량의 흑초를 넣어
초무침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 해초의 유효 성분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린다. 운동 30분 전후에 마시면 지방연소 효과가 더욱 올라간다. 블랙푸드를 적극적으로 먹는다. 효과 1.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력, 면역력이 향상된다. 2.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 활력이 생긴다. 3.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작용으로 기미, 주름을 예방하고 칙칙한 피부가 맑아진다. 동양의학에서는 식자재를 적, 황, 녹, 백, 흑의 5가지 색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검은색을 띤 음식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생명 에너지를 담당하는 신장의 작용을 돕는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서양의학에서 생각하는 신장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혈류를 포함한 몸의 온갖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지고 흰머리가 증가하거나 피부가 노화되며 뼈가 약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불임, 갱년기 증후군 등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블랙푸드는 젊음이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장의 기능을 돕는 식재료이므로 적극적으로 먹도록 하자. 활기와 에너지를 주는 블랙푸드에는 검은콩, 검은깨, 김, 목이버섯, 톳, 미역 등이 있다. 양파 슬라이스는 물에 담그지 않고 먹는다. 효과 1. 양파에 든 알리신은 혈액을 맑게 하는 최강의 성분이다. 씻으면 빠져나가므로 그냥 먹자. 2. 폴리페놀의 일종인 케르세틴이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3. 꼭 물에 씻어야 한다면 3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열할 때는 자른 뒤 15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날것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볶거나 찌는 등 가열내서 먹어도 맛있는 만능 채소다. 투명한 황색이 될 때까지 볶아서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도 좋다. 최근 양파의 효과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양파 특유의 냄새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것은 체내에서 알리신으로 변화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 외에도 폴리페놀의 일종인 케르세틴, 황화프로필, 올리고당, 식이섬유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에 유익한 유효 성분인 황화프로필은 물에 쉽게 씻겨 내려가므로 양파를 자른 뒤에는 씻지 말고 그대로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간식으로 비터 초콜릿을 먹는다. 효과 1. 카카오 콩에 함유된 폴리페놀인 폴리바놀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2.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 뇌를 깨운다.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혈류도 증가한다. 3. 비터 초콜릿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으면 뇌가 맑아지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콩에는 폴라바놀이라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 폴라바놀은 높은 항산화력으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고 혈류를 증가시킨다. 뇌를 각성시켜 작업 능률을 올려주기도 한다. 각성 효과가 있는 카페인이나 테오브로민과 상호작용하면 더욱 강력해진다. 이럴 때는 비터 초콜릿을 먹자.
저녁에 일을 해야 하는데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카카오의 향기 성분이 뇌내 물질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한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므로 업무 능률도 올라간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비터 초콜릿에 함유된 각성 물질인 데오브로민의 효과로 기분이 상쾌해진다. 혈관이 확장되고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카카오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아연이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기침이나 염증, 통증 등을 진정시켜준다. 또한 카카오 메스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배를 따뜻하게 해서 말단의 냉증을 해소한다. 배에는 몸이 각종 증상을 완화하는 혈자리가 모여 있다. 혈자리를 누르라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누르라는 건지 막막할 것이다. 배꼽을 중심으로 손가락 몇 개 떨어진 곳인지를 확인하면 알기 쉽다. 다음 그림을 참고로 해서 너무 아프지 않게 기분 좋을 정도로 눌러보자. 배에는 전신의 혈액이 반이나 모여 있다. 즉, 배를 따뜻하게 하면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전달되어 몸 전체가 금방 따뜻해진다. 혈자리를 잘 모르겠다면 손난로 등으로 그저 배를 따뜻하게 해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배의 혈자리. 단전. 배꼽 아래 복근에 위치한다. 누르는 법. 양손의 손가락들을 겹치듯이 혈자리 위에 놓고 숨을 내뱉으면서 천천히 누른다. 3초 정도 누르고 또 3초 동안 손을 뗀다. 효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어 처진 가슴이 올라가고 생리불순에 효과가 있다. 신골. 배꼽 위치에 있다. 누르는 법. 혈자리 위에 양손을 겹쳐 올린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배가 쑥 들어갈 때 가볍게 누르면서 풀어주듯이 마사지한다. 효과.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눌러주면 배 전체가 따뜻해져서 증상이 개선된다. 누르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해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천추. 배꼽에서 좌우로 손가락 3개만큼 떨어진 곳. 누르는 법. 양손의 중지 끝을 혈자리 위에 올리고 숨을 내뱉으면서 누른다. 안까지 쏙 들어가면 그대로 5초 정도 유지하다가 천천히 손을 뗀다. 효과. 장의 기능을 바로잡아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내장기관 전반을 활성화시켜 설사, 변비 등에도 효과적이다. 관원. 배꼽에서 손가락 4개만큼 내려간 곳. 누르는 법. 양손이 검지와 중지를 겹쳐서 혈자리 위에 둔다.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손끝에 힘을 주어 누른다. 손가락 끝으로 정확히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 생리통이나 월경전 증후군 등으로 흐트러진 기분을 안정시킨다. 생리통이 있을 때 누르는 것보다는 평소에 자주 마사지에 예방하는 편이 좋다. 중극. 치골 위에서 손가락 2개만큼 위쪽에 있다. 누르는 법. 손바닥을 혈자리 주변에 놓고 골반을 향해 들어 올리듯 누른다. 주변을 가볍게 문질러 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효과. 하복부의 냉증을 풀고 비뇨기 계통을 건강하게 해준다. 특히 방광염이나
빈뇨가 신경 쓰일 때 눌러주면 좋다. 생리통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거 배꼽에서 좌우로 손가락 3개만큼 옆으로 간 뒤 다시 손가락 3개만큼 아래로 내려간 곳. 누르는 법.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을 붙인 후 양손 중지를 혈자리에 대고 몸 중심을 향해 누른다. 만성적인 변비가 있는 사람은 이 부위가 딱딱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효과. 장이 운동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변비나 설사, 복통을 해소한다. 소화기 전반을 건강하게 해준다. 림프샘을 풀어 노폐물을 제거한다. 효과 1.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지면 노폐물이 배출되고 온몸의 붓기가 해소된다. 면역력도 좋아진다. 2. 혈류도 좋아지므로 피로가 쉽게 풀린다. 3. 림프가 모이는 겨드랑이 아래, 고관절, 서해부 등의 림프샘을 가볍게 풀면 전신에 효과가 나타난다. 림프의 순환이 잘 안되면 피로, 노화가 빨라진다. 몸에 들어온 독소는 림프로 옮겨져서 밖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잘 부을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도 나빠져서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다. 림프관은 혈관과 마찬가지로 몸속을 돌고 있다. 림프샘은 그 림프관이 모여있는 곳이다. 즉, 림프의 순환을 좋게 하고 싶다면 림프샘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된다. 동시에 혈류도 좋아지고 피로가 풀린다.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림프 마사지. 쇄골. 오른손 중지와 약지 사이에 쇄골을 두고 그대로 좌우로 마사지 해준다. 좌우 20번씩 한다. 귓불. 귓불을 부드럽게 쥐고 조금씩 흔든다. 얼굴에 움직임이 느껴질 정도면 된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좌우 20번씩 한다. 목덜미. 귀 뒤에 손바닥을 대고 어깨까지 밀어낸다. 위에서 아래 일정한 방향으로 좌우 10회씩 한다. 겨드랑이 아래. 겨드랑이 아래에 손바닥을 대고 엄지를 붙인다. 엄지로 지탱하면서 상하로 20회씩 문지른다. 서해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다. 서해부에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대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모으듯이 밀어준다. 팔꿈치.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어깨를 향해 문질러준다. 반대편도 똑같이 5번씩 한다. 모세 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만들기.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효과 1.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 수 있다. 2.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 잘 수 있다. 3.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행복한 기분이 된다. 하루에 딱 10번만 스쿼트를 한다. 효과 1. 대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몸이 된다. 몸이 따뜻해지고 혈류도 증가한다. 2. 근육을 만드는 무산소 운동 중에서도
스쿼트는 특히 효과가 좋다. 3. 하반신을 단련하면 엉덩이가 쫙 올라간다. 근육량을 늘리는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에는 팔굽혀펴기, 복근 운동, 등 근육 운동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추천하는 것이 스쿼트이다. 간편하면서도 효과는 엄청나다. 스쿼트는 허벅지 앞뒤의 근육과 엉덩이 근육 등 여러 하반신 근육을 한 번에 단련할 수 있다. 무산소 운동이므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많지 않지만 근육량을 늘려서 지방이 연소되기 쉬운 몸을 만들어준다. 우선 하루에 딱 10번씩만 시도해보자. 일주일만 해보아도 변화를 느낄 것이다. 올바른 스쿼트 자세. 1.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주먹 2개만큼 더 넓게 벌리고 팔을 앞으로 쭉 뻗는다. 발가락 끝은 조금 바깥쪽을 향한다. 팔은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거나 머리 위로 올려도 된다. 숨을 들이마신다. 2. 등을 곧게 펴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허리를 내린다. 등은 꼿꼿하게 세운다. 이때 무릎이 발가락 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넓적다리가 바닥과 평평해졌다면 1에서 2초 멈췄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명상으로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을 만든다. 매일 꾸준히 명상을 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명상은 눈을 감고 의식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하든 호흡이 안정되고 잡념이 사라진다. 명상하는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면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특유의 알파파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명상을 매일 꾸준히 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회백질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래서 사고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처음 명상을 하면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일에만 의식을 모아보자.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로 시도해보면 된다. 하루 3분 명상으로 머릿속을 비운다. 추천. 스트레스, 불면증, 짜증나는 기분, 면역력 저하, 의욕 저하. 앉아서 명상하는 방법. 책상 다리하고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를 취한다. 눈을 감고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 뒤 3초간 멈춘다. 그리고 나서 4에서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쉰다. 호흡에 집중하며 3분간 유지한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복식 호흡이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누운 상태로 명상하는 방법. 등을 바닥에 대고 반듯하게 누워서 팔다리에 힘을 뺀다. 앉아서 하는 명상과 마찬가지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졸음이 온다면 억지로 깨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잠들어도 된다.